대마도에서 들리는 정체불명의 한국말에 일본인들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일본인은 반복되는 소리에 한국이 무슨 일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대마도는 우리 땅일까 아니면 일본 땅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텐데 사실상 대마도는 몇 세기 동안이나 일본의 영토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인데요.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반환받는 데에는 국제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 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 있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 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일본이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의 불행스러운 역사의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세하라 현으로 지명을 만들고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의 편입 후 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했고 일본 메이지 때 태정 관지령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마도가 한국 영토로 거론되며 불거지는 이를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독도 문제를 방패로 삼아 대마도 소유권 주장을 희석해보려는 고도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의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일본은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인뿐만 아니라 자국의 국민과 후손들에게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지금까지 세뇌시켜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사람 역시도 일본 정부의 계획과 작전에 노출됐고 또한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도 대마도가 일본 땅인 것으로 착각돼 당연한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관심으로 일탈된 상태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특히 일본이 더 추악한 것은 우리나라의 독립 이후에도 정말 야비하게 대마도를 슬쩍 했다는 것입니다. 독립 후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반복되는 대마도 반환 성명에 놀란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 등을 동원해 대마도에 관한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하게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스시마의 역사적 위치, 대마도 문제 논문이 그 예이죠.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 하고 미국에 읍소 로비를 하였으며 1951년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배제한 채 전후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체결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에 의해 당사자인 대한민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결정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1951년 샌프란시스코 전후처리 협정은 원천적으로 완전 무효인 것이죠. 최근에는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2차 대전 당시 미국의 기밀 책자까지 발견됐습니다. 대마도를 한국의 섬으로 분류한 책은 2차 세계대전 중 미국 육해군 합동정보조직인 자니스가 세계 곳곳에서 수행할 미군의 군사작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아 발간한 기밀책자 가운데 한 권입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수행할지도 모를 군사작전 계획의 바탕이 될 모든 필요한 구체적인 지형학적 정보를 하나의 출판물로 만들었는데 책 제목에 이미 대마도가 명시돼 있듯이 781페이지로 구성된 책 전반에 한국의 모든 지형 설명의 대마도가 주요하게 기술돼 있죠. 우리는 대마도에 대한 주인의식을 후세에 전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구현하여 완전한 국토 회복이 되는 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대마도는 지리적으로도 부산에서 49.5km, 일본 후쿠오카에서 134km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에서 더 가까운데요. 한국과 가장 가까운 한국 전망대 근처 북쪽 해안가에서는 대한민국 이동통신 신호가 잡혀 로밍 없이 음성통화 연결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마도 현지인도 한국 통신사 신호가 잡히는 바람에 로밍이 되어버리는 해프닝을 겪으며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과 대마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나머지 대마도에서는 간혹 한국의 라디오 방송이 들리기까지 하는데요. 이를 겪은 사람들은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한국어가 나오자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어떤 대마도 주민은 집에서 그냥 아는 사람과 통화를 했을 뿐인데 고액의 국제전화 요금이 청구되었습니다. 한국의 통신사에 접속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죠. 대마도의 기지국 전파를 수신하면서 생긴 일이며 정말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대마도 현지인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대마도를 한국 부산시 대마도구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을 사실상 한국인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들은 날씨가 맑은 날에 대마도에서 한국 쪽을 바라보면 부산의 빌딩들이 보인다며 즐거워하고 특히 밤에는 야경으로 반짝거려 한국 도시의 아름다움에 매료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 불꽃 축제가 열릴 땐 대마도 주민들이 밖으로 나와 구경할 정도로 잘 보인다고 하고 화려한 불꽃 축제의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하죠. 한국과 너무 가까운 나머지 대마도 현지인들은 한국의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을 좋아하고 동경하는 대마도 현지인들. 아마도 대마도를 되찾는 것에 대한 복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